안녕하세요, 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택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기 전에 잠깐 만나가지고 수다 떨다가 그냥 급 번개 방송하는 거예요. 우리 라방하려고 했는데 라방 오늘 실패. 링크가 엉망이야. 내가 미리 공부를 안 하고 왔어. 내 탓이 엉망이 돼버렸어. 네. 근데 뭐 이렇게 편하게 지금 부동산이 되게 뜨거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수다 떨다가 부동산 이야기 해보자. 네네. 대선. 네.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끝나고 나고 네. 지금 이제 뭐 며칠 안 됐잖아요. 네, 최 3, 4, 5, 6, 7, 8 지금 뭐 5일? 나 며칠이야? 네. 10일인가? 날짜는 것도 모르겠네. 대선 끝나고 나서 진짜 지금 뭐 부동산이 점심을 먹는 맞아요. 굉장히 뜨거워요. 저희도 네, 대출은 어때? 매매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들어오는데 제가 어제 거의 역대급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게 느껴지고 저는 좀 약간 불안한 게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서 가계 총량 규모가 늘어나면 곧바로 가계대출 규제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미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지난 그러니까 1분기죠. 2분기가 끝나가는데 2분기가 끝나가기도 전에 이미 총량은 다 거의 찼고요. 은행으로. 그래서 아마 규제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아직까지 6월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앨리서님에서 강의하는데 마지막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바로 움직이시면 막 차를 진짜 타시는 것 같고 나머지 7월부터는 다 예상하시는 대로 스트레스 베이스 3단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닥칠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피부로 체감을 하시면 내가 갭 투자할 때도 굉장히 주의점이 많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빈틈 전략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지가 마지막 열차가 될 거예요. 너무 뜨겁고 지금 뭐 가천이라든지 기타도 이제 규제 지역 지정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들이 거의 다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7월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바로 이제 규제가 시작되지 않을까. 금융 규제부터 이제 먼저 하게 됩니다. 지금 계약 나도 이게 고인중개를 사러 계약하러 다니기 너무 바빠요. 그리고 상담하고 지금 계속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계약하고 막 오히려 지금은 내가 강의가 주업이 아니라 나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 주업인가 이럴 정도로 이게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지금 강의는 듣지고 빨리 사고 싶은 거야. 빨리 사달라고 오고 사고 싶다고 오고 내 집 팔렸다고 오고 막 이러는데 주로 많은 분들은 저는 이제 뭐 지금 서울 사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서울 사겠다고 오시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경기도를 팔았어요. 뭐 지방을 팔았어요. 이런 분들이만 오면 이 여파가 지금 수도권도 가고 지방도 가고 있구나, 서서히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지금 이분들이 사서 이제 다 대출을 받잖아. 그렇죠. 그 주로 어느 지역이 많아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 사실 대선 전에는 세종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세종. 세종에 대한 매수 매도 분위기가 많았는데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인들이 이김에 털자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는 생각보다 기대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세종은 이제 대선 전에 굉장히 뜨거웠고 지금은 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정리된 울산 같은 경우가 이제 매매 계약서가 좀 들어오는 편이고 거의 대부분 지방은 전세자금 대출 이제 공급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돌려본다면 지금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전형적인 지금 부동산 시장을 말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대출도 비규제 지역으로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서울 수도권의 변동금리가 좀 더 많이 적용이 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천만 원 차이이기 때문에 지방에 한 채 사는 것보다 다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이 여전한 것 같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지금 또 이제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다더라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 있잖아요. 그런 심리들 그리고 DSR 3단계 도입되기 전에 미리 받자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이미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저는 그래서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급한 마음에 계약을 하신다거나 실수를 하시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직 전략을 정말 제대로 잘 세우시고 마지막 열차에 탑승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대출을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내가 막 얘기를 말씀해드리면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더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전략을 짤 수 있는데 그걸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물건을 내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연결할 때 제가 이제 블로깅 소개도 많이 해드리지만 네. 내가 조금 이걸 미리 공부하고 알면 이 집을 내 집 마련하거나 갈아타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입지 자체가 달라진다고 아 생각해요. 입지 그렇지. 예, 왜냐면 같은 자본금으로 누군가는 하급집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바로 상급집을 입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게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규제 지역이 일괄적으로 LTV 50%가 될 것 같지만 않고 예전처럼 투기가열 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LTV 비율이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거의 불가능해진 방법이 줄어들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담대 15억 이상 투가 지역에서는 불가할 것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수도권에 정말 똘똘한 한 채로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정말 지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입지는 사실 정해져 있는 게임이고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생각할 때 하급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최고의 성급지로 빨리 선택을 해서 도착을 해놓는 게 그게 저는 지금 전략이 대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갭을 끼고 살 때 전액 현금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전세보증금 레버리지와 함께 대출 레버리지도 함께 사용을 해서 내 자본금을 줄이고 입지는 높이는 선택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명한 선택 하나가 자산의 볼륨을 엄청나게 키우고 차가 벌어지는 마지막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출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자산 격차는 나중에 어마무시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대출 받아서 집 샀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내가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마지막 문을 뚫고 상급지 입성에 도착을 하느냐 아니면 그 기차를 떠나보내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알아듣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뭐가 그렇게 대출이 중요해 할 텐데 대출 규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대출 규제 7월에 나오니까 지금 부동산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가 현장에 계속 나가서 계약을 하고 있다 보니 어떤 현장에 어떤 아파트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고 누가 지금 집을 팔아서 어느 지역에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네. 지금 어디를 사러 오는지 이거를 누구보다 먼저 알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집을 팔아서 돈을 들고 와. 네. 돈을 들고 와서 나 여기 사주세요. 그럼 뭐냐 모자라. 대출을 또 연결해. 네. 그 대출을 넘겨서 다 세팅을 해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고르면 네. 물건이 없어. 맞아요. 어떡하지? 물건이 없어. 이제는 뭐 매도자들이 또 오를 것 같으니까 또 계좌를 닫고 있고 내 물건을 거두고 있는 시장인 거는 맞는데 올려. 가격에서 올려. 가격에서 좀 올리고 약간 그런 시장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발품을 팔고 마지막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간절한 만큼 내 집 하나 정도는 있거든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잘 모르니까 네. 내가 갖고 있는 돈만 이용을 해서 그냥 아파트 금액을 보고 선택을 해요. 맞아요. 제일 안타까운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가가지고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때 보면 다 막 자기가 사고 싶은 살 수 있는 것들을 쫙 뽑아와요. 네. 근데 나는 상담 오실 때 그냥 오세요. 뽑아오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네. 막 뽑아갖고 오면 다 내 맘에 안 들어. 그쵸. 왜냐면 급지 자체가 저는 이제 대출력을 그치, 활용하기 맞아. 전에 입지력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지 수준을 맞는 아파트들이 사실은 오를만한 것을 같지도 않고 조금만 더 대출에 힘을 받으면 좀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보시기도 저도 보기에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나 일반 블로그나 저조차도 사실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푸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무료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럼요. 내가 정말 좋은 집을 사고 네. 정말 최고의 내가 지금 가진 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투자금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내려면 네. 그 정말 뭐 15, 20짜리도 있고 물론 5억짜리도 있고 뭐 1억, 2억, 3억, 4억, 10억짜리도 되게 다양하겠지만 내가 이 가진 돈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찾으려면 가진 돈만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해. 많이 부족해서 내가 정말 이 대출력을 이용해서 상급지로 갈 수 있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갈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드는 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전 정부 생각해봐요.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2017년 정말 이 파리 대책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서울이 미쳤다 그랬거든? 근데 그 이후로도 18, 19, 20, 21 몇 년이 올랐어. 네네.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랐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22년, 23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져 있었어. 늘어져 있다가 이제 좀 서울만 꿈틀꿈틀 하는데 단연코 이게 서울에서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 서울이 엄청 오르면 이게 여파가 경기도로 가고 뭐 지방에 당연히 똘똘한 데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면 결국은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를 찾으려면 내가 뭐 꼭 바로 서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서울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서울 사면 좋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현 그 지역 거기서 나는 대장주 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네. 나 2억 있어, 3억 있어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다막 10억, 20억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런 이 대출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건 그런 분들 아닌가? 그런 분들이 해야죠. 왜냐면 사실은 강남권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는 코인으로도 사시고 현금으로도 사시는 강남 부자들의 얘기인 거고 진짜 대출이라는 힘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은행재원 대출의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과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가격 자체가 뭐 5억부터 시작해서 20억 정도까지라면 또는 30억까지라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움직였을 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가는데 때 조금만 고민이라고 이런 강의 같은 거에서 폴트를 놓치고 한 7, 8월만 가도 그냥 경기가 갑자기 밀려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우리 가정의 생존의 문제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엘리서님 쪽에서 제가 이번 강의를 마치고 나면 전면적으로 대출 강의 수정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예산이 바뀌니까. 네. 근데 또 다른 전략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은 더 피바람이 불거든요. 이거는 생각도 안 되면. 근데 이제 이것도 강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방법은 네, 강의에서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면 막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도 말 못하고 블로그에서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가 이제 촘촘해지고 굉장히 복잡해질수록 강의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꿀팁은 거기서밖에 못 보기 때문에 꿀팁은 네. 강의에서만 근데 이제 물론 꿀팁은 강의에서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지불하시는 지불하셔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가져가는 거,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잘못 말했다가 규제화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뭐 SBS 방송이라든지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지상파 쪽에도 되게 인터뷰를 많이 나가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많은 말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규제화되고 규정화돼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사실 있고 그게 마지막으로 쓰여질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상반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고 우리가 어떤 시기까지 상급지 입성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지를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대선은 끝났다. 지금 부동산 시장 이렇습니다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정말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 어게인 2017년 너무 슬프지만 어게인 2017년이라고 하는 게 저도 정말 진짜 현장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왜? 대출 때문에. 막히니까. 그래서 막히기 전에 내가 대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가진 자금으로 어쨌든 이 대출력을 이용해서 빨리 상급지 갈아타기,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6월 말까지 적어도. 예, 그래서 우리 강의 언제 해? 이번 주 금요일 하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 금요일 6월 13일 행튼에서 지금 후배님 강의 모집하고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고 빨리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하시고 또 엘리서의 1대1 상담 오시면 물건 추천해주고 바로 사면 돼요. 바로 사면 돼. 물건 추천해주고 대출 무조건. 지금 왜 안 해요? 바로 해 빨리. 진짜로 지금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마음이 급해. 지금 빨리 해야 돼. 근데 제대로 잘 사야 돼. 제대로 잘 살아. 지금 제대로 잘 사면 앞으로 10년은 짱짱 편하다. 나의 노후가 편하다. 야, 오늘 갑자기 이렇게 차 마시다가 빨리 우리 스마트 쪽으로 빨리 방송을 빨리 넘어가야 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우리는 금요일 6월 13일 금요일 행튼에서 만나요.